시간의 질서 중에 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력으로 5월이고 음력으로는 한 6월 정도 되죠. 뜨겁다고 하고 폭서 더위가 시작된다.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름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온도 표시고 습도 표시에 들어갑니다. 만물은 무성이 자라난다. 그래서 아주 무성하다. 이렇게 풀이 무성하다 해서 무성하다 그럽니다. 만물은 이렇게 꽃도 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물이 무성하고 꽃도 핀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만물이 다 자란 모양으로 이렇게 번식이라는 그 출산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출산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습도 표시와 만물의 출산 개념 표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죠. 명리학에서 이런 것들은 기후의 조화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오행의 상생, 상극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경쟁을 한다. 그리고 경쟁 속에는 항상 존대가 들어가 있죠. 존대 있는 경쟁을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상하가 발생한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가운데에 머무는 사람 이래서 상하가 발생한다.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차이 속에는 또 가끔 못된 성품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또 생깁니다. 또 더 못되면 아군과 적군이 발생하기도 하죠. 다 같이 살 수 없으니 차이 등등의 차별, 분열, 이러한 아군, 적군이란 피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발생을 하느냐? 사람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이권 때문에 발생도 하고 또는 이제 그 결과라는 실적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만물이 이렇게 출산 번식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듯이 사람도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자월부터 자기를 키워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양의 극이다 이렇게 하고 사상으로 말하면 태양과 같다. 이제 더위의 극단을 달리다. 그래서 하지가 되면 이제 일음이 싹 트는 시작점과 같습니다. 4월은 아스팔트에 가보시면 뱀비늘처럼 빛이 발산해서 올라가고 그러죠. 땅은 또 열을 머금기 시작해서 복사열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뱀비늘처럼 비치죠. 그래서 묘월의 아지랭이가 4월은 뱀처럼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 반짝반짝 비치는 것이
이제 묘월의 아지랭이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머물러 있으니 구름과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지질을 연구할 때 온도, 습도, 그리고 만물의 동정, 그리고 사람의 할 일 등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4월에는 경쟁과 존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죠. 4월은 당령이 뭐냐면 병화입니다. 병화가 당령이라고 하는데, 당령이라는 것은 이제 이때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4월의 병화를 지장간에 있건 천간에 투간 됐건 간에 이거를 뭐라고 말하자면, 인간 생활에 할 때는 사회 조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회 조직, 이런 방식으로 일단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제가 사회조직이라고 제공을 해줬는데, 1년이 가도 병화를 사회조직, 3년이 가도 사회조직, 10년이 가도 사회조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예천 단추로 사회조직 그랬더니 계속 10년 동안 사회조직 하면 안 되죠. 사회조직, 가정조직, 그리고 기업조직, 자기가 속한 조직생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속에는 제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직, 그리고 또 사회조직에는 사회윤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당령이 있는데 이 당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것을 그냥 소통 그러잖아요. 소통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통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을병이라는 목생화가 이루어야지, 사람 간에 소통을 하고 사람 간에 협력을 하고 사람 간에 협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존대라고 하죠. 그렇지만 존대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경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계산적 인맥을 쌓는다,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부정적 해석을 하든 긍정적 해석을 하든 그거는 본인의 개인 감정이시지만, 명리학에서 제공하는 정상적인 언어는 을병은 사람 간의 협력, 소통을 통하여 서로 존대하는 관계를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소통관계, 업무관계, 협조관계, 이렇게 관계라는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며, 관계에 대한 목적도 있어야 되며, 관계에 대한 결과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경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투간리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을목은 암장에, 명리학에서 말하는 지장간에 있으면 효과가 대단히 좋고요. 을목이 천간에 드러나면 관계,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장간에 있으면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관계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지나치게 무성하여서 을목이 이렇게 관계가 엉키고 설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지장간에, 경금은 천간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를 만물로 표시하면 번식을 했다 그러고 출산을 했다 그러고 그러죠. 이렇게 실적입니다. 이거를 절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미듯 이렇게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합격하듯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조직 사이에서 소통을 통하여 여러 사람과 협조해가지고 실적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뭐가 되냐면 리더자가 되었다, 경영자가 되었다, 운영자가 되었다, 국장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사에 가서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하여 실적을 이루어서 리더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도덕심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간 존중심과 그리고 지식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지식체계를 계획적이고 계획적이며 컨텐츠화 시켜서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계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뜻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수가 필요하다, 경금이 필요하다, 을목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표현법은 자평명리학답지가 못합니다. 목생화, 그렇죠? 목생화, 화극금, 수생목, 목생화, 화극금 이런 식의 상생상극형 표시를 해야지만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각 개인의 도덕심을 바탕으로 인간 존중을 통하여 인간 존중을 통하여 사람에게 이로운 계획과 설득을 행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상대적이죠. 병화는 조직 중심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사회윤리적, 조직사회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만 가지면 사람이 외롭잖아요. 조직력이.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또 병화의 정반대이며 서로 공존하는 수학이제 현상이니까 각 개인의 권리를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병화의 수국화는 병화의 사회윤리와 사회제도, 사회조직의 법리에 따라야 된다는 조직우선주의고 개수는 각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의무를 말할 때 개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의무를 주장하는 사고가 깊어지게 되며 개수가 이때 너무 지나치면 개인 권리를 주장하는 사고가 깊어져서 이렇게 됐을 때는 병약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지가 끝나면 병약 공부를 하는데 병약이 발생하죠. 이럴 때 개수가 너무 지나치거나 병화가 너무 지나쳐서 병약이라고 해서 병이 있으면 약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용신법이 나오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알겠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하는 환경에 시의 적절해야만 됩니다.
상황에 적합하게 맞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에 적합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시의 적절해야 된다. 상황에 적합하게 맞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나 나나 이러잖아요. 시의 적절, 상황 적발, 사건마다 적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시의 적절해야 된다.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중병화 하나만으로, 사중병화에 있는 무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사중의 지장간에 무토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일의 상황에 적합합니다. 이거는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자꾸 변하며 시대는 변합니다. 그런 환경 변화와 시대 변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려면은 두 번째 천간에 무토가 있어야지만이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 변화에 따른 상황 변화에 따른 세 가지를 모두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거리에 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을 모두 인식하여서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내용 병화 을목, 경금, 개수의 상황을 해석해서 적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중에 있는 무토로, 지지에 있는 거죠. 진중의 무토로 이러한 것들을 인식해가지고 대처 능력을 기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인사권자나 또는 업무 배치하는 명령권자 등이 상담 신청을 할 때 주로 보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중의 무토 가지고는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지만 진중의 무토는 시대에 맞게 대처를 하지 상황은 대처를 잘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있으면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대처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토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이 세 개가 다 있을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만 어렵습니다. 저도 제자들한테 수도 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아직도 토의 활용 방법을 명리학적으로 간명하기는 힘드시지만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중의 무토로 사중의 병화를 인식하거나 청화의 병화를 천간의 병화를 인식하시면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시대를 읽는 시간의 변화를 읽는 그러니까 시즌 스타일에 필요한 거를 변화를 읽을 때 시장 조사나 마케팅 전략 짤 때도 시즌 스타일을 읽을 때 필요한 인물이십니다. 다만 환경 변화에는 취약하며 상황의 변수에 대해서는 취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월이면 상황 변화를 잘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4월에 났다는 자체도, 4에 났다는 자체도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비과 가지고 상황 따라 눈치가 빠삭하네 이렇게 부정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눈치가 빠삭한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설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용신과 해기신을 활용하여 적성을 파악해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발전을 해서 지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생화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협력관계, 존대관계를 맺어서 사람들 간의 인기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을병경이라는 경금은 그렇죠? 이게 화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결과를 낼 수 있는 지도자급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개수의 수와 기재인 수생목은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획, 연구, 정책, 개발 등의 전략 전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뜻이고 여기에 토가 개입됐을 때 비로소 적합성을 인정받으며 변화에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토가 없어도 할 수는 있으나 세월은 변합니다. 나이도 먹고 계급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변화하는 사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것은 변화하는 사이 속에 살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려면 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제 더워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도, 습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겠죠. 점점점 더워진다. 그러려면 점점점 더워지는 사주로 태어나셔야지 점점점 더워지는데 지사주는 점점점 추워지면 그건 지사주지 운명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려면 점점점 더워지려면 지장간에 목기를 가져야지 점점점 더워지는 것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때는 목생화라는 것이 있어야지 점점점 더워지는 곳에 맞춰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후의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화 이렇게 말하죠. 흔히 막 고를 조자 써가지고 이렇게 조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목생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천간에 목이 드러나면 지나친 자기 성장 욕심이거나 확대 해석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화기가 점점점 태양의 기운이 점점점 들어가면서 자기도 점점점 저극하려면 지장간에 있는 목으로 계절에 화합하시면 조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저갈 때 열기가 지나치면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염상이라고 합니다. 지나칠 수가 있죠. 조화를 맞추는데 그러면 염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꽃염자 화자를 2개 쓰고 위자자 쓴 거를 위상자 쓴 거를 염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상이 지나치면 목생화로 세상에 맞춰서 점점점 따라가지만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다가니 뼈골 빠진다는 둥, 남편 시키고 다 들어주다가는 오래 못 사는다는 둥, 이렇게 있잖아. 사장님 비유 맞추는데 죽겠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둥, 저런 둥, 이런 것들이 바로 염상입니다. 염상된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다가 뭐라고 하더라? 미쳐불어? 이러더라고. 하여튼간 별 단어를 다 쓰는데 여튼간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상의 기운을 조화롭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조절 기능이 필요한데,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조후용신이라고 합니다. 조후용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명리학에 한동안 30년 전에 용신에 미쳐가지고 필요한 것만 찾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조화는 모르고 조후용신만 찾고 무슨 억부용신 찾고 일간용신 찾고 해가지고 그것이 명리학의 꽃인양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거 배우시는 분들이 좀 똑똑하고 사리 판단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 이런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도 보면 진짜 주장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주장이신데 앞에 억지자를 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에 치우신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조화를 맞추고 염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조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 조절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조절은 염상을 피해간 뜨겁지만은 지금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의지와 같은 자기 조절 기능,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자기 조절 기능을 하려면 천간에 무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 좋은 단어, 자제 있죠. 스스로 자자, 자기 조절 기능 그럽니다. 자기 조절 기능 이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이때에 이거를 무토라고 해서 오행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또 오행이니까 얘가 토국수한다는 뭐 한다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만 읽으십니다. 여러분들 조용신에 써있는 그 단어를 오행으로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상생상극과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양산이나 우산을 가지고 상생상극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멍청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괜찮아. 그래도 귀엽잖아요. 한 30년 있으면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는 거는 복덕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겨움을 스스로 참아야 되는 것도 복덕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임수가 있으면 이랍니다. 이 임수라는 것은 천간에 있어도 되고 지장간에 있어도 됩니다. 천간에 있으면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상에 시들지 않는 배려받는 환경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배려받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배려받는 환경을 만나는 겁니다. 수하가 조용신할 때는 배려받는 환경을 만난다 이런 뜻이고, 목이나 금이 조용신을 할 때는 배려받는 사람을 만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받는 환경을 만난다, 환경의 유리함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때 임수를 조용신으로만 선택을 또 해야지, 이거를 오행화시켜서 상생상극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천간 말고 지장간에 신중에 임술이 있거나 해중에 임술이 있거나 자중에 임술이 있으면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천간에 만약에 드러나잖아요. 이것이요. 그렇게 되면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현재 환경을 떠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지금 사, 오미 중에 사가 시작되고 나중에 해자축에 가서 해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당령과 그리고 기후의 조화를 맞추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뭐 조용신도 해야 되고, 조화도 해야 되고, 당령도 해야 되고, 육신의 생화극제도 해야 되고, 명리학에 한참 조금 더 다가가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뭐 제 기준에는 애들 장난하는 거를 하는 건데, 이런 애들 장난 같은 이러한 것을 그래도 습득을 해야지 중급자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경금이라는 것을 당령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라는 것 중에 이 경금이 뭐 하는 놈이냐면 열매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매와 같다, 열매 실자와 같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람한테는 뭐 출산과 같다. 꽃에 이제 사람이 뭐 출산하잖아요. 자기 능력을 세상에 내서 인정받아 가지고 결과를 내는 출산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출생이라고 말하며 사오미에는 출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생산과 출산 중에 출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고 이어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에 경금이 있어야지 이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금화교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을이라는 만물에서 경금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는 병화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걸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를 인생을 통해서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점점 다가가면서 자기 실력을 꾸준히 얻게 하는 겁니다. 참 피곤한 인생이죠. 꾸준히 짜만 들으면 죽을 지경이죠. 성실히 근면 성실히, 그렇잖아요. 성실히도 힘드는데 근면까지 붙었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자기 실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을병병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해서 말고 자기 실력을 만들어서 이거를 재능화시켜서, 그리고 또는 장인화시켜서,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플랫폼화시켜서, 뭐 브랜드화시켜서 이렇게 하려면 사유축이라는 삼합이 있음으로써 재능을 꾸준히 개발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태어났다면 평생을 일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태어났다면 당신은 집에서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일밖에 모르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중의 경금을 해석할 때, 사중의 경금을 해석할 때 을목이 있으면 시간에 맞춰서 저절로 성장을 한다. 을병경, 사유축, 합국이 있으면 스스로 뭐라 했지? 성실 근면 성실 꾸준히 천천히 찬찬히 지속적으로 하염없이 평생,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 이 인간아죠.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식구 중에 어떤 놈이 이렇게 태어나서 복을 많고 태어났는지, 어떤 놈은 재수 없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자 하세요. 과학자 열심히 노력해서 선수 하시라고. 선수. 그렇지만 복하고는 틀립니다. 이 제자, 이거 이거 제자, 이 제자 들어가는 순간 왔다죠. 왔다. 이런 아들 두면 그냥 정신없이 그것밖에 안 하니까 왔다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봐. 뭘 왔단 뭐라고 하냐. 그냥 껌이나 씹고 살면 되지. 내가 보기에 저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피곤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인생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죽는 날이 다가오는 거지. 뭔 복덕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 복덕이 있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경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스타일 경금, 2번 스타일 합구, 이렇게 을병경, 사유축, 사중의 경금 관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센터를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 인중의 병화는, 사중의 경금은, 신중의 임수는, 해중의 간목은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력의 고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다른 것도 이와 같이 공리하세요 이렇게 했지 자세히 설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세히 설명 안 하면 안 가르쳐줬다고 지랄이 돼 막.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나 이게 조금 불만인데 이왕 유튜브 나온 김에 아주 유튜브 구독자들이 생각도 못하게 그냥 풀어댈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등신디야. 자세히 설명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등신디고 싶지 않고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간에 있는 최와 용을 잘 따져서 구분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사중의 무토 사용하는 방법, 사중의 병화 사용하는 방법, 사중의 경금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후의 조화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조후란 무엇인지, 조화 문제와 조후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